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공급 절벽에 빠진 요즘 광명에서 초대형 청약이 등장했습니다. 총 4,000세대 이상 힐스테이트 광명 11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분양가입니다. 30평대 기준 16억 4,100만원, 20평대도 11억 6,940만원. 서울도 아닌데 웬만한 서울보다 비쌉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외면할 법도 한데 시장은 오히려 청약 대기 수요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죠. 근거는 명확합니다. 바로 옆 철산역자이는 30평대 기준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었지만 평균 8.1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됐습니다. 같은 생활권, 같은 수요, 그리고 비슷한 상품성, 힐스테이트 광명 11이 그 흐름을 그대로 잇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게다가 세대수도 변수입니다. 수도권에서 준공 10년 이내 4,000세대 이상 규모의 서울 지하철 역세권 입지를 동시에 갖춘 단지는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희소합니다. 이처럼 입지, 상품, 세대 규모까지 3박자를 갖춘 단지가 광명에 공급된다는 건 그 자체로 뉴스가 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광명이라는 탄탄한 수요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 광명 사거리역과 그 일대를 보면 그 수요의 실체가 보입니다. 계단을 따라 몰려드는 인파, 승강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 시간대별 혼잡도를 보면 아침 8시 기준 121%를 넘기며 열차 안은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7호선은 광명을 지나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와 강남까지 이어지는 직결 노선입니다. 그리고 광명 사거리 일대는 그 7호선을 끌어안은 핵심 생활권이죠. 도로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곽으로 빠지는 주요 노선은 물론 광명 사거리 일대 중심부 도로까지 차량 흐름이 자주 막히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바로 옆 찰산역까지는 한정거장이지만 도로 정체에 따라 시간 차이는 10분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광명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입지 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죠. 바로 광명 뉴타운이라는 도시가 갖춘 구조적 완성도,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진 현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곳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자재비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점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서울도 아닌 광명에서 30평대 기준 16억이라는 가격은 아무리 신축이라 해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으로 몰리는 사람들, 왜일까요? 이번 10.15 대책에서 발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도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사람들의 주거 수요가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남쪽을 보면 분당 아래 용인, 수원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지만 서남권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광명이 사실상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서울 서남부 의 털을 잡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광명은 현실적이면서도 마지막 선택지, 그리고 심리적 경계선인 셈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서울 서남권의 부진 때문입니다. 서울은 2000년대 뉴타운을 대거 지정했지만 2010년대 들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민 반대가 25에서 30%를 넘으면 사업을 접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죠. 서울시가 2012년 발표한 뉴타운 수습 대책에 따라 무려 393개 구역이 순차적으로 해제되었고 서남권에서 해제된 구역만 무려 95개입니다. 해제된 구역들을 직접 찾아가 보면 지금도 노후주택지와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재개발은 끊겼고 도시 재생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나마 신림 뉴타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핵심 구역의 개발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여기는 신림선 경전철만 연결된 지역입니다. 일자리로의 직결성은 오히려 광명 뉴타운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영등포 뉴타운은 해제구역과 개발구역이 뒤섞인 복잡한 구조면서도 30평대 기준 분양가가 20억을 바라보는 수준이고 신길 뉴타운은 이제 준신축 시기로 진입했는데도 높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남권에서 20억 미만으로 입주 가능한 역세권 신축 대단지는 현실적으로 광명 뉴타운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광명이 대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 자체가 서울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명 사거리 인근 광명 전통시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이라 평균 매출이 높진 않지만 매출 건수 자체는 경기도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생활권은 광명 사거리역 2번 출구 상권입니다. 이곳은 광명 사동의 평균보다 약 40%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대는 생활 밀착형 상권의 대표 사례인 것입니다. 게다가 차량 10분 거리에는 고척 코스트코, 광명역 이케아, 롯데 아울렛, 광명 코스트코가 나란히 위치해 있고 이 구역은 주말이면 몰려드는 대형 소비 허브입니다. 광명 뉴타운 입주민들은 차로 10분이면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렇게 이미 갖춰진 인프라 위에서 피트니스 센터, 골프장, 수영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더해집니다. 이건 실수요자에게 매우 강한 매력인 것입니다. 광명 뉴타운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들어선 수도권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낡은 단독주택과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힌 노후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곳은 광명 16구역, 광명 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마친 단지, 바로 광명 아크폴의 자이위브입니다. 2017년 광명 뉴타운의 첫 분양단지로 나섰고 2021년에 입주를 완료했죠. 당시 분양가는 30평대 기준 5억 5천만원, 20평대는 4억 3,900만원.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분양가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를 기점으로 광명은 매년 대단지 아파트 하나씩을 새로 지으면서 눈에 띄게 변모했습니다. 바로 옆 15구역에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레가 자리 잡았습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이 단지 역시 입주가 완료됐고 16구역과 연결되면서 상권과 생활 기반도 빠르게 정착 중입니다. 학군도 정돈되어 가고 있습니다. 15, 16구역은 남쪽의 광문초등학교에 배정되고 16구역 북쪽 단지는 광명 남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이 광명 남초등학교 학군은 바로 이번 청약단지인 힐스테이트 광명 11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계속 이어집니다. 광명 10구역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에도 불구하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그 옆으로는 광명 뉴타운 구역은 아니지만 준신축 단지인 광명 해무로 이연 아파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일대만 봐도 마치 한 도시 전체가 새로 지어진 듯한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힐스테이트 광명 11이 들어서며 아래쪽에 있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팰리스필 아파트와 연결되며 광명 뉴타운 전체에서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된 구역만 10개, 2028년까지 약 25,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명확합니다. 바로 될 곳만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습니다. 광명시는 사업 초기부터 반대가 많은 구역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23개의 촉진구역이었지만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12개 구역을 해제합니다. 그 대신 남은 11개 구역에는 행정력과 정책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11개 구역 전 구역이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뉴타운이 갈등에 맞게 해제되면서 공급 절벽을 만난 사이 광명은 동의율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정비구역을 다듬었고 정리된 구역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광명 뉴타운은 더 이상 서울 외곽의 땅이 아닙니다. 서울과 맞닿은 완성형 신도시, 그리고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광명 뉴타운의 마지막 분양이자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단지입니다.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광명 11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아파트에도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특이한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3단지입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기피동으로 꼽혔던 이 구역은 높은 언덕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2단지와는 체감되는 입지 차이를 보입니다. 1단지가 광명사거리역 도보권의 정통 역세권이라면 3단지는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 드론으로 촬영해보면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계단처럼 형성된 고저차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고저차는 단순히 걷기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조권, 조망, 접근성 전반에 영향을 주죠. 특히 남향 배치를 맞추기 위해 산 쪽으로 바라보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 저층은 옹벽, 고층은 산조망이라는 양극단의 뷰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302동에 배치된 유일한 30평대인 84D타입은 단 1층과 2층만 일반 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모든 방과 거실이 주민 운동시설을 바라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6억이라는 분양가를 감안하면 선택의 신중함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철산역과의 연결성입니다. 3단지는 12구역 철산역 자이와 등지고 맞닿아 있는데 이 사이에는 꽤 가파른 경사길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 이곳에는 도로만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수직 이동 수단은 없습니다. 만약 두 구역이 같은 단지였다면 당연히 설치되었을 구조물이지만 11구역과 12구역은 서로 다른 조합입니다. 따라서 이 연결은 협의와 비용 분담이라는 현실적 장벽 앞에 놓여 있습니다. 12구역 입장에서는 타 단지 연결을 위한 공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11구역 입장에서는 이 연결이 철산역 생활권을 가능하게 할 핵심 연결이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느냐 마느냐 이 여부에 따라 3단지의 가치는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생겼다는 가정하에 단지의 아래 끝 도로에서 철산역, 광명사거리역까지 실제 걸어본 결과 철산역의 광명사거리역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이 구간이 연결된다면 3단지는 단순한 고지대가 아니라 철산역 생활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3단지만의 큰 장점도 있습니다. 3단지의 모든 세대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평대에서도 포베이 구조를 적용한 점은 굉장히 드문 설계입니다. 방 3개 모두 채광을 받고 드레스룸까지 포함된 이 구조는 체감 면적이 넓고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구조입니다. 실제 평면도만 놓고 보면 1단지, 2단지보다 더 넓고 쾌적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결국 3단지는 고저차와 연결성이라는 지형적 한계를 가진 단지이지만 우수한 평면 구조라는 강점도 분명한 곳입니다. 당연히 초역세권 고층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겠지만 3단지도 고유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이곳은 무조건 피해야 할 단지는 아닙니다. 특히 철산역 연결 여부에 따라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청약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힐스테이트 광명 11의 분양을 끝으로 광명 뉴타운의 정비사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광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지옥. 지하철 혼잡, 도로 정체 등의 문제는 여전히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제가 별도로 제작한 광명 뉴타운 분석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실거주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명 뉴타운의 다음 과제는 분명합니다. 더 나은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교통 불편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남을 것인가. 그 미래는 이곳에 새롭게 터를 잡은 입주민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